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출제 문항 및 시험 시간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을 보면 국어 80분, 수학이 100분, 그렇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시간에 대한 안배 좀 잘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수능 성적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어가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학이 기존에는 자연계는 가형, 인문계는 나형이었지만 이제 인문자형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탐구 역시도 기존에는 인문계통의 학생들은 사탐을,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을 응시했지만 지금은 사탐, 과탐 구별 없이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능력 성적표가 바뀌었고요. 한국사와 영어 그리고 바뀌는 거 제2외국어죠.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100분위 없이 등급만 표시가 된다. 기존에 한국사와 영어 역시 등급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제2외국어도 등급만 표시가 된다.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다 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은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자, 표준 점수는 국어나 수학 시험을 봤을 때 본인이 취득한 점수, 원점수죠. 원점수. 국어가 98점 원점수죠. 수학이 93 원점수인데 원점수만 가지고는 어떤 과목을 잘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점수가 표준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점수를 토대로 상대적인 성취 수준이죠. 이게 상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취 수준을 감안하여 재산정한 이러한 점수가 바로 표준 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를 보시면 국어가 표준 점수가 125점, 122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성적표에는 이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표준 점수 등급이 나오는 거죠. 125점에 1등급, 122점이면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수학 점수를 보면 수학은 좀 높죠. 표준 점수가 국어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옵니다. 높은 이유는 이제 이 시험에서 높은 이유는 수학 시험이 국어 시험보다 조금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지면 표준 점수는 높아집니다. 높아지고요. 쉬워지면 낮아진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잘하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쉬운 과목을 내가 못한다. 그럼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등급으로 정했기 때문에 등급을 사용하게 되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이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잘 받으려면 어려운 과목을 좀 잘 봐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100분위 점수인데요. 100분위 점수는 수험생이 이제 취득한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바꾼 다음에 표준 점수를 줄을 세우는 거죠. 줄을 세워놓고 그리고 등급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100분위를 가지고 다 맞았다 그러면 100분위 100이 되는데요. 100분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학생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90점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90% 정도 된다. 100분위가 100이면 나보다 못한 학생이 100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분위 점수인데 이 100분위 점수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에 점수를 끊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100분위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급인데요. 등급은 이제 표준 점수를 갖고 줄을 세워서 100분위 점수를 만든 다음에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다시 나누는 것이죠. 상위 4%는 1등급, 누적 11%는 2등급, 누적 23%는 3등급. 그래서 이 비율은 내신 석차를 따지는 그런 비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의 9등급자와 내신의 9등급자는 같다. 하지만 이제 동점자, 상위 동점자가 나왔을 때 내신 성적은 중간 적차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수능에서는
그냥 전부 다 상위 등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위 등급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수시 모집에서는 등급,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수능을 활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사하고 영어인데요. 한국사,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죠. 절대평가 과목은 성적표상에 등급만 나옵니다. 등급만 나오는데 원점수 고정분할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이다 그러면 영어는 원점수 100점에서 90점이 1등급, 80점 2등급, 7점 3등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40점을 1등급, 5점 단위로 2등급씩 이렇게 등급이 끊어지는 거죠. 30점 3등급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2외국어 한문도 2022부터는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50점 만점에 45점 1등급, 40점 2등급, 39에서 35, 3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만 나오는 과목은 등급 구분선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등급 구분선에 있을 때는 1점 차이로 등급 하나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평상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영역별 문항과 그 시간 순인데요. 국어 과목을 보면 이제 100점 만점에 시간은 80분인데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이죠.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출제 비율을 만점을 가지고 계산하면 100점 만점에 약 75점 정도가 공통, 25점 정도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부분은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자기가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혹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두 과목의 점수를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 역시 수 1, 2는 공통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고요. 자연계 쪽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싶겠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 대충 한 56개 대학이 미적분과 기하를 필지정을 했다. 필지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미적분, 기하를 필지정을 했다면 반드시 봐야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인데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으로 큰 변화 없고요. 한국사 역시 필수 과목이죠. 한국사는 항상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성적표가 나가지 않는 구조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탐구 과목인데요. 탐구 과목의 변화는 2022부터 사회과학 관계없이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인문 쪽 과목이 이제 9과목이고요. 자연 쪽 과목이 8과목입니다. 이 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 과목 9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 쪽 학생들이죠. 자연계 쪽 학생들도 인문 쪽을 선택해도 되고 인문 자연을 하나씩 선택해도 되긴 하는데 전국에 있는 62개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다 포함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포함해서 62개 대학이 과탐을 필지정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인데 주요 62개 대학을 가려면 과탐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요 점 보시면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업탐구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죠. 특성화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성공교육인 직업생활 선택해서 2과목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외국어 한문 크게 달라진 건 이 9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텐데 이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과거 상대평가 시절에는 학생들이 아무도 배우지 않는 과목에 전부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로 활동인데요. 미리 예상해보는 나의 수능 성적표를 작성해보자.
거죠. 수능 성적표가 몇 점 정도 나올까?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수능에 응시할 영역과 과목을 선정하라.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목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선정할 때는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과목,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봐야 될까? 이것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과 선택 이유를 선택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은 똑같지만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고 왜 선택하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죠. 선택 과목이 셋 중에 하나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서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고 선택 이유는 이제 그 과목이 나의 진로와 같거나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거나 첫 번째 점수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 또 사회과학 그래서 선택 과목도 좀 적어보시고 이유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인데요.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 고교 나오고요. 선택 과목, 국어, 수학에 대한 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이 있고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최소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현재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해서 몇 점까지 올려야 내가 그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것은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본인의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